여러분이 만약에 경제적 자유라든가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앞으로 은퇴를 할 것 같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내가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장현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이제 롯데그룹이라든가 사무설계 같은 건설 사업 관리를 주로 하는 회사에서 기업하고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건설 사업 관리, PM 업무 역할을 하는 게 원래 제 직업이었어요. 저는 베이스가 건축이고 건축 시공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 일을 하면서 10여 년 전부터 작게 저만의 땅을 사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다중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를 지어서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또 매각하기도 하는, 개인적으로 또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회사 일을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그 PM 업무, 건설 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이 기업들은 메커니즘을 이용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경험을 접목을 해서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기법들을 가르쳐드리고 같이 도와드리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이제 신축 강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지인분들이 시공사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땅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주변 지인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책을 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강의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신축 강의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이 정통으로 해서 신축을 접근을 하신 분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판매를 하시다가 건물 한두 번 지어서 신축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건물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지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업종이든 어느 직업이든 어느 일이든 간에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고 한 10년, 20년은 그 계통에서 꾸준하게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가지고 일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을 한 번, 두 번 지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신축 강의를 하시는 분들과는 저는 확실한 차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 투자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단계를 밟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고 또 빌라 투자를 하고 상가를 받다가 토지, 공장, 창고, 농지, 토지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히 밟게 되는데, 사실 이 부동산 투자 중에서 가장 끝단에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신축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축 투자를 하는 거가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대하고 40대가 신축 투자를 접근을 하는 거하고 40대, 50대 분들이 신축 투자를 접근을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축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하고 비슷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뭔가 지어 놓은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오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부동산 투자든 간에. 그런데 이 신축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투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하고 비슷합니다. 원재료들을 사서 도매로 만드는 거죠. 아무래도 소매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보다는 도매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더 이익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원재료들을 내가 모아서 건물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만들어서 매각을 하는데, 그 차이가 소매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신축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시내나 아니면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갈 때 주변의 도로 옆을 보셔도 다가구 주택들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다가구 주택 하나하나가 전부 다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있고, 그게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접해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 신축을 해서 자기가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경제적 자유 그리고 시간적 자유를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한 사람들이죠. 제가 40대하고 50대하고 30대하고 40대하고 좀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40대하고 50대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40대하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의 이모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이모 할머니는 용인 IC, 용인 인터체인지 인근에 토지를 3,000평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 할머니셨는데, 땅의 평당 가격이 300만 원이나 하는 땅이었습니다. 3,000평 곱하기 300평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 9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90억 원의 땅을 갖고 계시는 그 할머니께서 효도폰으로 갖고 있는 핸드폰 요금 25,000원을 못 내셔서 쩔쩔매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이쪽 계통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 무슨 방법이 없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이 땅을 팔면 안 된대요. 왜 팔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애들한테 물려줘야 된대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는 자녀분이 몇 분이 계셨지만은 뭐 1년에 한두 번도 왕래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할머니께서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 땅을 팔지 않고 곤궁하게 사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0년대생 그리고 70년대 초반생을 흔히들 베이비 부머 세대라든가 에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을 하거나 이제 퇴직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이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활을 했다면 서울의 다가로 아니면 전세로든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이 아파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0세 할머니의 땅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2년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 할머니처럼 핸드폰 요금도 걱정을 하시는 이런 시기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90세 할머니 같은 경우에 제가 지료를 받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료를 내고 땅을 빌려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연결을 해서 한 달에 한 1,500만 원씩 지료를 받는 걸로 연결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사놓고 올라가길 기다리는데,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를 사놓고 기다린다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이 신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그 동네에서 얼마에 팔리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얘가 5억에 팔린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내가 들어가는 비용을 책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땅값이 2억이 들어가고 건물 짓는데 2억이 들어갔다. 팔리는 게 5억이다. 그러면 얘를 지으면 내가 1억을 남기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5억에 팔린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땅값이 3억이고 공사비가 3억이에요. 그래서 6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부동산 투자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릴 시간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생활비를 따로 다른 일로 해서 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어떤 현금 흐름이 안 나와도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30대하고 40대라면. 그런데 40대하고 50대라 그러면 이제 퇴직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에 팔 수 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4억이다. 그러면 들어가고, 5억에 팔 수 있는데 6억에 내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안 하는, 이런 간단한 구조의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정답이다.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었을 때 당장에 어떤 이득이 나오는 거, 시세 차익하고 월세도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원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 돈도 차이가 많이 나고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월세가 들어오는 것도 원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항상 같이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둘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차피 이 살아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하면 뭔가 하나를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서울에서 월세 수익을 누린다 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서울에서 건물들이 매매가 될 때 이 월세 수익률 자체가 통상적으로 한 5%를 넘지를 못해요. 월세를 받는 게 내가 건물을 산 가격에 퍼센티지로 봤을 때 월세 퍼센티지가 5%나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10억을 주고 샀는데 3%라고 하게 되면 월세가 1년에 3천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자는 얼마를 낼까요? 만약에 이 건물을 살 때 전액을 전부 대출로 샀다면 10억에 대한 이자가 요즘 금리로 했을 때 한 5%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월세를 3천만 원 받아서 은행에 이자를 5천만 원 내게 됩니다. 이게 서울에서의 투자예요. 월세 받은 금액 전부 다 은행에 내고 나면 나는 남는 게 없는데 재산세도 내야 되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 월세 수익이 나오는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차익형으로 기다리는 투자, 땅값이 오르는 거를 기다리는 투자로 가는 게 정답이고, 그러면 서울 외 지역에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서울 외 지역이라고 하면 일단 땅값이 1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토지 가격이 평당 3천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서울을 벗어난 지역은 10분의 1 정도
된다.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땅에 건물을 짓는데 이 월세 가격은 서울도 50만 원이고 그쪽 동네도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는 월세 수익률이 5%, 6% 정도 나오는데 서울 외 지역에서 짓게 되면은 월세 수익률이 10%, 12%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의 월세 수익이 나오게 되면 은행에다가 5%를 내고 나머지 7%의 수익을 자기가 갖고 가는 거를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서울 외 지역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30대, 40대고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에서 신축 사업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40대, 50대고 이제 은퇴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서울에서 수익형 부동산 월세로 내가 돈을 투자해서 만족할 만한 월세 수익을 얻으면서 풍요롭게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 외 지역에 수도권에 땅값이 저렴하지만 월세가 높은 곳을 찾아서 그쪽에 투자를 하셔서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돈은 얼마 정도가 필요하느냐? 수도권에서 월세가 500만 원, 600만 원, 뭐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그 정도의 원룸 건물을 짓는데 통상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한 채 정도가 들어가요. 어떤 아파트는 뭐 6억짜리도 있고 어떤 아파트는 30억짜리도 있겠죠. 그런데 6억이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규모의 건물을 짓게 되는 거고 20억짜리 아파트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규모의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당연히 월세가 좀 차이가 나겠죠. 작은 거라고 하게 되면 월세가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고 큰 규모라고 하게 되면은 1,500만 원까지도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적 자유라든가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앞으로 은퇴를 할 것 같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내가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 흐름이 나오는 서울 외 지역, 수도권 지역으로 눈길을 좀 더 넓히실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